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은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과 그들을 맞이하는 이들로 인해 거대한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었다. 수많은 언어가 뒤섞인 소음, 여행 가방 바퀴가 대리석 바닥 위를 구르는 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안내 방송이 거대한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 혼란의 중심을 꿰뚫듯 한 남자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걸음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JH그룹의 총수, 강지훈 대표였다.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맞춤형 수트는 그의 단단한 몸의 윤곽을 완벽하게 드러냈고, 넥타이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단정하게 매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고, 깊고 검은 눈동자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모든 시선을 무심하게 통과시킬 뿐이었다. 그가 뿜어내는 권위적인 아우라는 보이지 않는 힘처럼 작용하여 분주하던 인파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다.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던 박민혁 비서가 재빨리 다가와 그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넘겨받았다. 대표님, 회장님께서 도착 즉시 보고를 원하십니다. 차량은 아서번, 게이트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턱짓으로 알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10시간 넘는 비행의 피로감 따위는 그의 얼굴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일정과 처리해야 할 산더미 같은 업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인파를 헤치며 나아가던 그의 발걸음이 무언가에 의해 갑작스럽게 멈췄다. 그의 완벽하게 닦인 구두 코에 작은 손이 닿아 있었다. 지훈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그의 앞길을 감히 막아선 존재에게로 그의 차가운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향했다.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입은 두 남자아이가 그의 다리 한쪽씩을 붙잡고 서서 동그랗고 커다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순간적인 짜증이 치밀어 오르려던 찰나. 지훈의 모든 사고 회로가 정지했다. 아이들의 얼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작은 얼굴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낯이 익었다. 아니, 낯이 익은 정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앨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바로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다. 날카로운 콧날, 아직 앳되지만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검은 눈동자까지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지훈의 세상은 오직 눈앞의 두 아이에게로만 집중되었다. 심장이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력한 충격이 그의 온몸을 관통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용감하게 입을 열었다. 아저씨,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천가했지만 지훈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그 순간 멀리서 다급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준아, 하민아, 이리 와. 위험하게 어딜 가는 거야.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지훈의 고개가 기계처럼 돌아갔다. 인파 속에서 한 여자가 헐레벌떡 아이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낡고 커다란 여행 가방을 힘겹게 끌고 있었고, 얼굴은 긴 머리카락과 인파에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여자는 아이들에게 다가와 다정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나무랐다. 낯선 사람에게 함부로 말 걸면 안 된다고 했지.
그녀가 아이들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그녀의 옆모습이 찰나처럼 지훈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 짧은 순간 지훈의 뇌리에 강력한 전류가 흘렀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었던 그 얼굴의 편린이었다. 5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뒤따라오던 트럭에 의해 그의 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던 끔찍한 사고. 희미해져 가는 의식 속에서 한 젊은 여성이 부서진 차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와 그의 피 흘리는 상처를 능숙하게 지혈해 주었다.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침착하고 맑았던 그녀의 목소리와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을 거라고 속삭이던 그 작은 손의 온기.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JH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마치 신기루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 이후로 그의 시간은 다시 차갑게 흘러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날 밤의 미스터리가 해결되지 않은 숙제처럼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억 속의 여인이 눈앞에 있었다. 지훈이 무언가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여자는 두 아이의 손을 각각 잡고 서둘러 인파 속으로 몸을 숨기듯 사라졌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다급해 보였고 마치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사람 같았다. 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녀와 아이들이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주변의 소음이 다시 그의 귀로 밀려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박 비서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냉철함과는 전혀 다른 거친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한 감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박 비서는 평생 지훈을 보좌해왔지만 지금처럼 그의 감정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퍼즐 조각들이 미친 듯이 맞춰지고 있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들, 그리고 5년 전 사라졌던 그녀의 등장.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아이들이 외쳤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마침내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 비서. 네,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박 비서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변했다. 방금 그 여자와 두 아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JH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야겠어. 지금 당장. 그것은 명령이자 지난 5년간 닫혀있던 그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할 거대한 서막의 시작이었다. 박 비서는 이유를 묻지 않고 즉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강지훈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거대한 진실을 마주하기 직전의 전율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거대한 폭풍이 바로 지금 이 공항에서 시작되었음을,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JH그룹
본사 70층에 CEO 집무실은 숨 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은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강지훈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담기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몇 시간째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공항에서의 그 짧은 만남은 그의 내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고 지난 5년간 굳건히 쌓아 올렸던 통제와 이성의 벽에 균열을 만들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이들의 얼굴과 그녀의 옆모습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 자신을 향해 아빠와 닮았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 그리고 인파 속으로 황급히 사라지던 그녀의 위태로운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강렬한 현실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지배하던 확신이라는 감각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박민혁 비서가 집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대표님, 공항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 비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그는 지훈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의도적으로 CCTV 사각지대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동선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사람처럼요. 공항에 등록된 수많은 출국자 및 입국자 명단과 대조하고 있지만 정확한 신원 정보 없이는 시간이. 박 비서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지훈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어둠보다도 깊고 차가웠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 국내 최고의 사설 탐정팀을 붙여 필요하다면 해커라도 고용해. 합법, 불법 따지지 말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 내가 원하는 건 결과야. 그 여자의 이름, 그 아이들의 정체. 반드시 알아내. 지훈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와 함께 절박함이 묻어났다. 박 비서는 그의 눈빛에서 이번 일이 단순한 변덕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강지훈의 모든 것을 건추적이었다. 박 비서가 퇴근한 후 집무실에는 다시 지훈 혼자 남았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억눌러 왔던 5년 전의 기억이 마치 터진 댐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중요한 계약을 마치고 한적한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날따라 신경이 날카로웠다. 이사회에서 자신의 경영 방식에 반기를 든 최진석 상무와의 대립 때문이었다. 백미러를 통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집요하게 자신을 따라붙는 것을 인지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차가 없는 도로에서 거리를 좁혀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코너를 도는 순간 그 세단이 미친 듯이 속도를 높여 그의 차 옆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핸들이 꺾이고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칠흑 같은 어둠 속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와중에도 그는 똑똑히 기억했다. 경찰 보고서에 기록된 음주 운전자의 단순 추돌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 시도였다. 부서진 차체 틈으로 비가 새어 들어와 그의 상처를 적셨다. 죽음의 그림자가 목을 조여 올 때 한 줄기 빛처럼 그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의 스카프를 찢어 능숙하게 동맥을 지혈했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에게 말을 걸며 의식을 붙잡아 주었다.
그녀의 얼굴은 빗물과 어둠에 가려 희미했지만 절망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강인한 눈빛만은 뇌리에 각인되어 있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은 끝나 있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사건은 서둘러 종결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당시에는 사고의 충격으로 깊이 파고들지 못했지만 이제 모든 조각들이 기이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한편 서울의 또 다른 마천루 태영그룹의 부회장실에서는 최진석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방금 JH그룹 내부 정보원으로부터 흥미로운 보고를 받았다. 강지훈이 5년 전 자신의 사고와 관련된 여자를 미친 듯이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최진석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더욱 짙고 잔인하게 변했다. 5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 와서 들춘다 멍청한 놈.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오더니 감이라도 잃었나 보군. 그는 혼잣말을 하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5년 전 그는 자신의 앞길에 가장 큰 방해물이었던 강지훈을 제거하기 위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정체불명의 여자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었다. 그는 비서에게 인터폰을 연결했다. 김 실장, 지금부터 강지훈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해. 특히 5년 전 사고에 대해 무얼 조사하고 있는지, 누굴 찾고 있는지 샅샅이 알아내. 그리고 강지훈보다 먼저 그 여자를 찾아. 이번에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은밀했다.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망령이 다시 나타난 이상. 이번에야말로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야 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굳게 닫혀있던 강지훈의 집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박민혁 비서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과 희미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얇은 서류 파일 하나를 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대표님,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한 명 찾았습니다. 지훈이 파일을 열자 한 여자의 증명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여자는 앳된 얼굴이었지만 슬픔과 강인함이 공존하는 복잡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공항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녀의 옆모습과 기억 속 희미한 얼굴에 윤곽이 사진 위에서 완벽하게 겹쳐졌다. 지훈의 시선이 그녀의 이름 위로 향했다. 한서연, 전직 응급구조사. 5년 전 강지훈의 사고 직후 서울에서 모든 기록을 지우고 홀연히 사라진 여자. 강지훈의 주먹이 단단하게 셔졌다. 드디어 길고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작은 빛을 발견했다. 그녀를 찾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그 아이들의 존재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5년 전 그날 밤.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배후를 밝혀내기 위해서. 그의 눈빛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워졌다. 이제 막 시작된 추적은 더 이상 과거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미래를 되찾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한 강지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날카로웠다. 책상 위에는 박민혁 비서가 밤새도록 정리한 한서연에 대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사진 속 그녀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이 사진 너머로 전해져 오는 듯했다. 박민혁 비서가 무거운 표정으로 최종 보고를 시작했다.
한서연. 당시 22세, 수도권 전문대학 응급구조과 수석 졸업 예정자였습니다. 교수들과 동기들 사이에서 실력과 성품 모두 뛰어나다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는 전무합니다. 보육권 출신으로 이렇다 할 연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고를 듣는 지훈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어린 여자가 자신을 구하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어야 했다. 죄책감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박 비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표님 사고 직후 그녀는 돌연자퇴서를 제출하고 살던 원룸을 정리한 뒤 사라졌습니다. 이후 5년간의 행적입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대한민국 지도가 떴고 여러 개의 점들이 표시되었다. 그녀는 강원도 소도시, 충청도 농가, 전라도 섬마을 등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식당 종업원, 공장 직원, 농장 인부 등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모든 거주지에서 1년을 채에 넘기지 못했고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주기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쌍둥이, 강하준, 강하민. 5년 전 대표님 사고 후 약 9개월 뒤에 태어났습니다. 출생신고는 한적한 시골의 보건소에서 이루어졌고 아버지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까지 어떤 공적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어머니와 함께 힘든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박 비서는 차마 지훈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보고를 마쳤다. 자신의 아이들이 이 세상 가장 귀하고 소중해야 할 자신의 핏줄이 지난 5년간 가난과 불안 속에서 자라왔다. 지훈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최진석에 대한 분노, 그리고 5년 전 진실을 더 파고들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죄책감과 분노는 이내 거대한 책임감과 보호 본능으로 바뀌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그녀와 아이들을 찾아야 했다. 자신의 곁으로 데려와 지난 시간 동안 그들이 받지 못했던 모든 것을 보상해주고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어야 했다. 그것은 이제 그의 유일한 목표이자 존재 이유가 되었다. 같은 시각 최진석 부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여유롭게 시간을 태우고 있었다. 그의 정보망은 JH그룹보다 훨씬 더 어둡고 신속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 현재 인천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둘 있습니다. 강지훈과 꼭 닮은 쌍둥이 아들입니다. 보고를 들은 최진석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아이들의 존재는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강지훈을 5년 전 사고와 묶어둘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그를 움직이게 할 가장 치명적인 약점. 그는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차갑게 웃었다. 그 여자, 생각보다 영리하지 못하군. 그 증거물들을 데리고 있었으니 제 발로 무덤을 판 셈이야. 그는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다. 아직 손대지 마. 그저 멀리서 지켜봐. 그녀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해줘. 약간의 공포는 사람을 유순하게 만들지. 강지훈이 그녀에게 접근하기 전에 먼저 길들여 둘 필요가 있겠어.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처럼 잔인하게 빛났다.
그는 강지훈이 한서연에게서 어떤 진실을 듣게 될지, 그리고 그 진실이 불러올 파장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인천의 낡은 아파트. 한서연은 잠든 두 아이의 얼굴을 쓸어보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공항에서의 만남 이후 5년간 짓눌러왔던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결국 이렇게 마주치고 말았다. 필사적으로 도망쳐왔던 과거가 바로 등 뒤까지 쫓아온 기분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아파트 건너편에 주차된 낯선 검은색 세단에 멈췄다. 저 차는 몇 시간째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나도 끈질긴 존재감이었다. 차 안의 남자가 이쪽을 보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잠든 아이들을 더욱 세게 껴안았다. 두려웠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만 칠 수는 없었다.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맞서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 두려움과 함께 강인한 모성애가 불타올랐다. 강지훈은 결심했다. 더 이상 책상에 앉아 보고만 받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박 비서, 차 준비해. 내가 직접 가야겠어. 박 비서가 놀라 그를 말렸다. 대표님, 위험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어. 내 여자와 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몰라. 더 이상 단 1분 1초도 낭비할 수 없어. 지훈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그의 검은색 세단이 서울의 도심을 질풍처럼 빠져나가 인천으로 향했다. 같은 시각. 인천의 낡은 아파트 앞 검은 세단에 앉아 있던 남자는 한서연의 창문을 주시하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맞물리기 시작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두 남자의 차가 한 여자를 향해 동시에 달려가고 있었다. 강지훈의 세단이 인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는 동안 차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민혁 비서는 조수석에서 태블릿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보고를 지훈에게 전달했다. 대표님, 선발 경호팀이 한서연 씨의 아파트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최진석 부회장 측의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아파트 입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지훈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의 최악의 예상이 현실이 된 것이다. 그녀는 이미 적의 감시망 안에 있었다. 그의 마음이 조급해졌다. 엑셀을 밟는 그의 발에 힘이 더 들어갔고 차는 포효하듯 속도를 높였다. 그는 지난 5년간 그녀가 어떤 공포 속에서 살아왔을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창밖의 검은 세단을 보며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는 없다. 하지만 무작정 도망치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일단 저들의 눈을 속이고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다. 그녀는 잠에서 깬 아이들에게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준아, 하민아, 우리 잠깐 시장에 다녀올까? 맛있는 거 사줄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파트 문을 나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태연한 척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건너편 검은 세단에 시동이 걸리는 소리를 들었다. 미행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더욱 꽉 잡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 대신 일부러 상가가 밀집한 큰 길로 향했다. 사람들 사이에 섞이면 조금은 안전할 거라는 계산이었다. 시장으로 향하는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막 발을 내디뎠다. 바로 그 순간 맹렬한 굉음과 함께 낡은 배달 트럭 한 대가 코너를 돌아 튀어나왔다. 트럭은 빨간 신호를 무시한 채 오직 그녀와 아이들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하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주변 사람들의 비명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자신들을 집어삼킬 듯 달려드는 트럭의 거대한 형체만이 보였다.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응급구조사 시절, 수없이 겪었던 위기 상황 속에서 단련된 본능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도블록 안쪽으로 세게 밀쳐냈고 자신도 그 뒤를 따라 몸을 날렸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트럭이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트럭의 바퀴가 일으킨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흩날렸다. 트럭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속도를 높여 시야에서 사라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그녀는 넘어진 채로 아이들을 품에 꼭 껴안았다. 팔과 다리에서 쓰라린 통증이 느껴졌지만 아이들이 무사하다는 안도감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곧이어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한 차가운 공포로 변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명백한 살인 시도이자 잔인한 경고였다.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으면 다음번에는 이런 행운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메시지. 아이들은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다독이며 만견자실하게 주저앉아 있었다. 바로 그때 급정거하는 타이어 마찰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강지훈의 차였다. 선발 경호팀으로부터 다급한 보고를 받은 그는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차 문을 박차고 나와 그녀와 아이들에게로 달려갔다. 분노와 두려움으로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던 검은 세단은 예상치 못한 지훈의 등장과 그의 전문 경호원들의 움직임에 상황이 틀어졌음을 직감하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한서연은 울고 있는 아이들을 달래다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공항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 지난 5년간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남자. 강지훈이 눈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무력한 순간에 그는 마치 신처럼 혹은 악마처럼 나타났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지훈은 다친 몸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처절한 모성애 앞에서 그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의심의 마지막 조각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저 아이들은 자신의 아이들이었고 그녀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고 있었다. 최진석은 부하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트럭이 실패했고 강지훈이 현장에 나타났다는 소식. 그는 분노했지만 이내 입가에 잔혹한 미소를 띄었다. 강지훈이 직접 나타나 일이 재미있어지겠군. 이번 경고는 한서연뿐만 아니라 강지훈에게도 보낸 셈이 되었다. 그는 이제
강지훈이 자신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다. 지훈은 경호원들에게 경찰 대응과 현장 수습을 지시하고 한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재킷을 벗어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는 거칠고 불안한 목소리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괜찮아 다친 곳은 아이들은 한서연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개만 저었다. 아이들은 울음을 그치고 엄마 뒤에 숨어 자신들과 똑같이 생긴 남자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훔쳐보고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굽혀 그녀와 눈을 맞췄다. 그의 눈빛은 강렬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끝났어. 도망은 여기서 끝내는 거야. 당신과 아이들, 나와 함께 가야겠어.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다. 거부할 수 없는 선언이었다. 강지훈의 단호한 선언에 한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거부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의 삶을 짓누르던 위협과 5년간 외면했던 남자가 동시에 눈앞에 나타나 하나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겁에 질려 자신에게 매달려 있는 두 아이에게로 향했다. 아이들의 떨리는 작은 손이 그녀의 결정을 재촉했다. 결국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아이들을 직접 안아차에 태웠다. 낯선 남자의 품에 안기자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지만 지훈은 당황하지 않고 묵묵히 아이들을 보듬었다. 그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행동에 서연은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차는 그들이 살던 낡은 동네를 빠르게 벗어나 서울의 심장부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지훈의 저택이나 화려한 호텔이 아니었다. 그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의 펜트하우스였다. 강지훈의 이름으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완벽한 보안을 자랑하는 비밀스러운 안전가옥이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서연과 아이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평생 살아온 좁은 단칸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 아이들은 금세 두려움을 잊고 신기한 듯 거실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박민혁 비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아이들을 위한 새 옷과 장난감, 그리고 영양가 높은 음식들이었다. 여성 경호원 한 명이 과하지 않은 거리에서 조용히 그들의 안전을 살피고 있었다. 지훈은 어색하게 아이들에게 다가가 값비싼 로봇 장난감을 내밀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경계하며 엄마 뒤로 숨어버렸다. 냉정한 기업 사냥꾼인 그에게 아이들을 대하는 법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협상과도 같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조금 더 대담한 성격의 하준이가 거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저씨, 저건 텔레비전이에요. 우리 집 거보다 100개는 더 커요. 아이의 순수한 감탄에 지훈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세상에서 제일 큰 텔레비전이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부드러워져 있었다. 아이들이 여성 경호원과 함께 새로운 장난감에 정신이 팔린 사이 지훈과 서연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두 사람 사이를 무겁게 짓눌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비난이나 원망 대신 억눌린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왜 도망쳐야 했어?
그리고 왜 아이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 그는 그녀 앞에 조사 보고서를 내밀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서연은 방어적인 태도로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당신은 JH그룹의 후계자였고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고아였어요. 당신 집안에서 우리를 방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 동안 쌓인 서름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우릴 찾아낸 순간 5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어요. 위험을 다시 우리 삶으로 끌어들인 건 바로 당신이에요. 그녀의 비난에 지훈은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차가운 현실을 그녀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오늘 그 트럭,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5년 전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이제 당신과 아이들을 노리고 있어. 그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이건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오늘 그들은 내 아이들을 죽이려 했어. 난 그걸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그러니 말해줘. 누가 당신을 위협했는지. 나의 아이들이라는 그의 말에 서연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그녀의 자존심과 두려움은 사치였다. 결국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5년 전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고 며칠 뒤였어요.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태영그룹의 최진석 상무였지요. 그녀는 최진석이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보유권 출신이라는 것, 빚에 쪼들리고 있다는 것까지. 그는 5년 전 사고가 자신이 꾸민 일이며 강지훈은 곧 죽을 목숨이라고 말했다. 만약 사고에 대해 한마디라도 발설하거나 강지훈에게 접근하려 하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주겠다고 협박했다. 전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어요. 한 달 뒤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지훈을 찾아갈 생각도 했지만 최진석의 살기 어린 눈빛이 떠올랐다. 아이들의 존재가 알려지는 순간 아이들은 최진석의 가장 첫 번째 표적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그녀는 숨는 것을 택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자신을 지워버리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전 당신에게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들을 지키기 위해 도망쳤던 거예요. 서연의 흐느낌 섞인 고백을 듣는 동안 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갔다. 그녀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최진석의 관에 박히는 못과도 같았다. 그녀와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자 참을 수 없는 죄책감과 함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사리가 치밀어 올랐다. 이제 모든 의문이 풀렸다. 길고 길었던 미스터리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서연의 고백이 끝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위험할 정도로 고요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극한까지 억눌러 오히려 차분하게 들렸다. 최진석. 그는 지난 5년의 모든 시간에 대해 초 단위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는 몸을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약속하지. 다시는 그 누구도 당신과 우리 아들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어. 이 지긋지긋한 악연,
이제 내가 끝낼 테니 그의 맹세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건 복수의 서약이자 새로운 가족을 지키겠다는 피의 다짐이었다. 진실이 밝혀진 다음 날 아침, 안전 가옥의 공기는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목숨을 위협하던 즉각적인 위험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거대한 전쟁을 앞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서연은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다가 이미 완벽하게 수트를 차려입고 영상회의를 지휘하는 강지훈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의 낯선 아버지가 아니었다. 거대 그룹 JH를 이끄는 냉철한 전략가. 그의 본 모습이었다. 지훈은 JH그룹의 핵심 인력으로 구성된 비밀 TF팀을 소집했다. 법무팀장, 보안실장, 그리고 최고의 금융분석가들이 화면 너머에서 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최진석과 그가 구축한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가족을 지키려는 남자의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복수를 위한 거대한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동안 지훈은 의식적으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어색한 손길로 로봇을 조립했다. 수조 원짜리 M&A를 지휘하던 손으로 작은 부품을 다루는 것은 그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였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5년의 세월이 만든 거리감과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향한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하준이가 그에게 다가와 당돌하게 물었다. 아저씨가 진짜 우리 아빠예요. 지훈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추고 평생 해본 적 없는 어려운 말을 내뱉었다. 그래, 내가 너희 아빠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와서 그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하준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의 품에 와락 안겼다. 그 작은 온기가 지훈의 복수심에 더욱 강한 불을 지폈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완벽한 전쟁 상황실로 변모했다. 지훈과 그의 팀은 최진석을 무너뜨리기 위한 다각적인 계획에 착수했다. 첫 번째 단계는 5년 전 사고의 진실을 증명할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른 나이에 퇴직했으며 현재 분수에 맞지 않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보안팀이 퇴직 형사에게 접촉했다. 회유와 협박을 동원한 끝에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최진석 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사건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자백이었다. 그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검은 세단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고 모든 것을 음주운전자의 과실로 종결시켰다고 실토했다. 그의 자백은 최진석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열쇠였다. 두 번째 단계는 최진석의 자금줄을 끊는 것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전문 분야인 금융 공격을 시작했다. 그의 지휘 아래 JH그룹의 금융 분석팀은 최진석이 태영그룹 내에서 조성한 비자금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년간 겹겹이 쌓인 위장막을 걷어내자 그의 천문학적인 횡령과 배임, 그리고 불법적인 M&A 시도 정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편 최진석은 강지훈이 한서연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5년 전의 증거는 완벽하게 지워졌다고 확신했다. 강지훈의 움직임을 단순한 방어적 행동으로 치부한 그는 자신의 오만함 속에서 거대한 해외 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그 프로젝트는 그의 모든 비자금이 얽혀 있는 아킬레스건이었고 지훈의 팀은 바로 그곳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증거가 확보되고 반격의 계획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언론에 폭로하는 차원의 계획이 아니었다. 지훈은 최진석에게 가장 굴욕적이고 완벽한 패배를 안겨줄 무대를 준비했다. 최진석이 야심차게 준비한 해외 투자 설명회, 대한민국 정재계의 모든 거물들과 외신 기자들이 모이는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장낼 생각이었다. 상황실의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에는 최진석을 향한 공격 계획이 복잡한 순서도처럼 펼쳐져 있었다. 박민혁 비서가 긴장된 얼굴로 물었다. 대표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까? 지훈은 대답 대신 아이들을 재우고 있는 서연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잠든 아이들의 평화로운 얼굴. 최진석은 저 아이들에게서 5년이라는 시간을 앗아갔다. 지훈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해졌다. 그는 스크린을 향해 몸을 돌렸다. 최진석은 저 아이들에게서 5년의 세월을 훔쳐갔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그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거다. 그의 선언과 함께 최진석의 제국을 무너뜨릴 거대한 작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심판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심판의 날.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과 자본의 상징들로 가득 차 있었다. 태영그룹의 미래가 걸린 해외 투자 설명회, 단상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최진석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며 자신의 발 아래 놓인 세상을 향해 야심찬 포부를 역설했다. 태영그룹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그가 열변을 토하는 순간 박민혁 비서는 강지훈의 지시에 따라 조용히 노트북에 엔터 키를 눌렀다. 작전 개시,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 모든 주요 언론사와 금융감독원 서버로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전송되었다. 그 안에는 최진석의 비자금 내역과 횡령 증거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들어있었다. 단상 위 최진석의 발표 화면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꺼졌다.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스크린에 다시 불이 들어왔지만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태영그룹의 비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진석의 이름으로 된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 내역과 자금 흐름도였다. 볼룸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투자자들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져 나왔다. 혼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바로 그 시각, 검찰청에서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5년 전 JH그룹 강지훈 대표의 교통사고에 대한 재수사를 발표하며 태영그룹 최진석 부회장을 살인미수 혐의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횡령 혐의의 살인미수 혐의까지 최진석의 세상이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굳어 있었다. 그때
볼룸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혼란에 빠진 인파를 뚫고 마치 개선하는 장군처럼 당당하게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얼어붙은 진행 요원의 손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하고 명료하게 장내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훈은 충격과 분노로 자신을 노려보는 최진석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지금부터는 5년 전 최진석 부회장이 제게 저지른 일에 대한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피커를 통해 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뇌물을 받고 사건을 조작했다고 자백하는 전직 형사의 생생한 육성이었다. 최진석이 어떻게 자신을 매수하고 살인미수 사건을 은폐했는지에 대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완벽하게 고립되고 모든 것을 잃은 최진석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강지훈 내 놈만 없었으면 그는 연단 위에 있던 묵직한 명패를 집어들고 지훈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장내에 다시 한번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가 손짓하기도 전에 행사장 직원과 하객으로 위장하고 있던 그의 경호팀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최진석의 공격은 지훈의 옷깃조차 건드리지 못했다. 경호원들은 그를 순식간에 제압하여 바닥에 내리꽂았다. 지훈은 바닥에서 발버둥치는 그의 처참한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넌 내 목숨을 빼앗으려 했고 내 여자와 아이들에게서 5년의 세월을 훔쳐갔다. 이것이 네 탐욕의 대가다. 같은 시각 안전가옥 펜트하우스에서 서연은 실시간 중계 화면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 5년간 자신을 악몽 속에 가두었던 남자의 몰락. 그녀는 기쁨 대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길었던 고통의 시간이 마침내 끝났음을 알리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눈물을 보며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하고 그녀의 품에 안겼다. 볼룸에는 경찰들이 들이닥쳐 발악하는 최진석을 끌고 나갔다. 카메라 플래시는 그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까지 남김없이 담아냈다. 강지훈은 자신이 완벽하게 지휘한 이 아수라장의 중심에 홀로 서 있었다. 승자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혹독한 전쟁을 끝낸 장수의 비장함만이 감돌았다. 그는 정의를 실현했고 가족을 지켜냈다. 지훈은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하고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서연과 자신의 아들들이 있는 곳으로. 전쟁은 끝났다. 이제는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 피로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얼굴로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집으로. 몇 달 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태영그룹 게이트는 최진석에게 살인미수, 천문학적인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막을 내렸다. 뿌리부터 썩어 있던 태영그룹은 결국 공중분해되었고 반면 JH그룹은 강지훈의 확고한 리더십 아래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세상의 모든 폭풍이 지나간 것이다. 강지훈은 더 이상 한서연과 아이들을 차가운 안전가옥에 머무르게 하지 않았다.
그는 서울 근교. 넓은 정원이 딸린 햇살, 가득한 집으로 그들을 데려왔다. 임시적인 피난처가 아닌 온전한 가족의 보금자리였다. 그곳에서 비로소 네 사람은 위태로운 관계가 아닌 진짜 가족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강지훈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다. 그는 칼날 같던 퇴근 시간을 아이들의 유치원 하원 시간에 맞추기 시작했다. 박민혁 비서는 그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진심으로 기뻐했다. 저녁이면 그는 복잡한 경영 서류 대신 거실 바닥에 앉아 아이들과 함께 레고성을 쌓았다. 그의 전략적인 사고는 이제 기업 인수가 아닌 레고성의 가장 효율적인 방어벽을 구축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작은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다. 유치원 학부모 참관 수업에 어색하게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었지만 아들의 작은 재롱에 조용히 미소 짓는 그는 영락없는 아들 바보였다. 그는 잃어버린 5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하며 그 상처를 메워주리라 다짐했다. 서연과의 관계도 서서히 변화했다. 그들 사이에는 격정적인 로맨스 대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이해하는 조용한 신뢰가 쌓여갔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정원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모든 것에 대해 더 빨리 당신을 찾지 못해서. 당신이 감당해야 했던 그 힘든 시간들에 대해.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은 담담히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요. 우리를 찾아줘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줘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학업을 시작해 응급의학 전문의의 꿈을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지훈은 누구보다 먼저 그녀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CEO의 아내가 아닌 한서연이라는 한 명의 온전한 개인으로 살아가길 바랐다. 어느 주말 오후, 지훈은 서연과 아이들을 데리고 한적한 바닷가로 갔다. 노을이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 그는 그녀의 앞에 작은 반지를 내밀었다. 화려한 이벤트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난 5년간 나는 JH그룹의 강지훈으로만 살았어. 하지만 당신과 아이들을 만나고 나는 더 많은 것이 되고 싶어졌어. 그는 서연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하준이와 하민이의 진짜 아버지가,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어. 나와 아이들, 우리 셋이 당신의 진짜 가족이 되어줄래?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는 과거의 모든 아픔을 씻어내고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약속하는 징표였다. 그리고 1년 후 주말 아침, 그들의 집 정원은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강지훈은 이제 제법 능숙하게 두 아들의 자전거를 잡아주며 함께 달리고 있었다. 냉철한 기업가는 온데간데 없고 땀 흘리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만이 있었다. 서연은 정원 벤치에 앉아 의학 서적을 보다가 그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배는 어느덧 사랑스러운 드라인을 그리고 있었다. 공항에서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시작된 길고 긴 인연. 수많은 오해와 위협, 그리고 아픔의 시간을 건너 그들은 마침내 온전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지훈과 서연, 그리고 두 아이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